오늘도 덕으로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좋아지고 있죠. 스마트폰, PC에 이어 AI용 수요까지 들면서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디램 사업도 흑자 전환됐는데요. 삼성전자가 1월 월간 잠정 실적 역시 메모리 부문에서 흑자를 내면서 오는 31일부터 평택 캠퍼스 4공장 페이지 2 클린룸 공사 순서를 조정합니다. 평택 캠퍼스는 삼성전자의 메모리와 파운드리 생산을 아우르는 삼성 반도체의 핵심 기지죠. 현재 4, 5공장이 공사 중인데요. 이 4공장에 설치되는 파운드리용 클린룸인 페이지 2 대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에 설치되는 페이지 3 클린룸 공사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공사 순서 변경으로 최대 1만 명에 달하는 건설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빠지게 되네요. 지난해 긴 불황 터미널을 뚫고 성장세로 돌아선 메모리 사업의 호조를 앞당기고자 삼성도 투자 순서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다시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업장을 캠퍼스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 70여 개국에 한 230여 개 정도 이런 캠퍼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웹사이트인데요. 국내에도 이렇게 많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총 12개가 있는데요. 반도체는 주로 화성과 기흥 그리고 평택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조금씩 달라요. 기흥은 삼성전자 반도체 역사의 시작점인 곳이죠. 아무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해갖고 양산을 시작한 곳이 바로 기흥 사업장입니다. 그 유명한 64km 행군까지 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개발에 성공을 했죠. 지금은 파운드리 팹들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 사업장인데요. 여기에는 D램 그리고 낸드, 파운드리 이런 공장들이 위치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평택 사업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평택에도 D램과 낸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공장이 다 위치해 있는데요. 팹 규모가 세계 최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들은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용인에도 사업장을 건설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가운데 평택에 있는 4공장의 일부 라인 공사의 순서를 조정한다는 게 오늘의 소식입니다. PH2 클린룸 대신에 PH3 쪽의 클린룸을 먼저 하는 그런 쪽으로 순서를 조정했다는 건데요. 클린룸이라는 건 다들 잘 아시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각종 전자기기 아니면 식품, 의료 이런 쪽에서는 아주 약간의 먼지만 있거나 온도, 습도, 기압 이런 차이만 발생을 해도 제품에 큰 손상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막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일시 중단하는 PH2 여기에는 파운드리가 들어갈 예정이었거든요. 반대로 PH3 이쪽은 메모리 반도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일단은 메모리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사 순서의 로드맵을 변경한다는 것은 업황에도 변화가 있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메모리냐?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열풍 속에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실적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해 4분기 실적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4분기의 실적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장의 예상치보다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주가도 하락하고 그런 부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ET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내내 안 좋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업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할 수 있는 적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놓친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는 확실히 좀 개선되는 흐름이 있었어요. 적자는 적자인데 그래도 전분기보단 적자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무엇보다 AI 쪽에서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D램 쪽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자, 밑에 내려오면은 기업이 바라보는 업황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쪽은 AI 쪽으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한 장 더 내려오면 파운드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파운드리 쪽은 수요 개선 자체는 기대가 되는데 고객사가 재고를 줄여나가는 기조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세는 다소 더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지금은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실적 개선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본 셈입니다. 이거는 KB증권의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면은 D램이 지난해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낸드 플래시까지 흑자 전환에 성공했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D램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 한 점유율 45% 정도로 절대적인 강자인데요. 낸드 시장 쪽에서도 점유율 40%에 육박하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런 낸드 플래시 쪽에서 실적을 많이 까먹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흑자로 돌아선다면 실적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KB증권은 올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이 이만큼이나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SK 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살짝 밀린 HBM 쪽, 이쪽도 5세대 제품의 출하가 3분기부터는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반면에 파운드리 사업은 하반기부터나 흑자 전환을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전망들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당장은 메모리 쪽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는 세계 정세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블룸버그에 실린 내용인데요. 파운드리의 절대 강자죠. 타이완의 TSMC, 지금 애리조나주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TSMC에 50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면 미국만 나서고 있냐? 이거는 블룸버그에 나온 소식을 인용한 보도 내용인데요. 중국 정부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반도체 굴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 이거를 대기금이라고 부르던데 세 번째 대기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에 36조 원 규모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대기금으로 조성한 반도체 펀드 규모가 한 6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자체적인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금액을 지금 때려붓고 있는 셈입니다. 본격적인 AI 시대가 문을 열면서 세계는 그야말로 반도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는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안에 끌어들이려는 그런 노력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서 그동안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받았던 공정무역 같은 것들은 사실상 무시되는 흐름, 이런 것들도 감지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업체들도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고는 있는데요.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이지만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경쟁국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념적인 측면이 자꾸 이런 정책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의 국제 정세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